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많은 분들의 사연을 계속 듣다 보니 제 이야기도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기네요. 늘 듣기만 하는 채널 구독자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사연자가 되어볼게요. 저는 지금 딸 둘을 두고 있고 곧 60이지만 제 일도 하고 있어요. 제가 결혼을 일찍 해서 첫 딸을 좀 빨리 낳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혼전 임신이었어요. 처음 아이를 가진 것을 알았을 때는 무서웠는데 제 안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걸 실감할 때마다 책임감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시기보다 훨씬 빨리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때 대학 졸업을 앞둔 4학년이었고 남편은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제가 대학 1학년 때 연합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야구 모자를 쓰고 동아리 모임에 들어오는 저를 보자마자 이 여자다 라고 생각했대요. 첫눈에 반했다나요? 그날 저는 누가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신경이 쓰였는데 그게 바로 남편이었어요. 동아리 모임이 다 끝난 후 남편은 저한테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을 했고 저도 호감을 느껴서 좋다고 했어요. 그 이후 남편이 군대 갔다 오는 것까지 기다려서 쭉 사귀었죠. 남편 집은 소위 말하는 부동산 부자였어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보석상을 했던 시아버지한테서 건물들과 보석을 물려받아 말 그대로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남편과 제가 결혼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였어요. 그래도 니네 친정이 먹고 살만하대서 결혼하라고 한 거지. 안 그랬으면 나는 애 지우라고 했을 거다. 여자가 얼마나 제 앞가림을 못하면 혼전 임신을 하니? 내가 받아준 게 고맙고 네가 부끄러운 줄 알면 우리 현우 먹고 사는 건 앞으로 니네 친정이 챙겨야 된다. 우리 집에서 뭐 받아다가 살림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라. 저는 그 말에 완전히 주눅이 들어서 시어머니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 시대에는 혼전 임신을 했다고 하면 시어머니 말처럼 여자를 탓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기 일쑤였어요. 저도 제가 마냥 죄인 같기만 했고 사람들 눈치만 보고 그랬죠. 친정에서도 누가 알까봐 다들 쉬쉬했어요. 아버지가 대기업에 다니셔서 회사에 소문이 날까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저한테는 격려를 해주셨어요. 경환이가 낳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니? 네 결정인데. 그래도 너를 찾아온 생명을 끝까지 거두겠다고 한 게 기특하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시댁에서도 손주 예뻐서 아무 말 안 할 거야. 조금만 참고 견뎌봐. 고마워 엄마. 엄마 아빠가 내 편이 돼줘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엄마 아빠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살게.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시어머니는 정말 많은 걸 우리한테 요구했어요. 한복집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꾼 것도 4번은 됐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원하는 밍크코트는 아예 우리나라에서 팔지도 않는데 너무 고집을 해서 결국 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부탁해야 했어요. 그것만 해도 돈이 너무 나가긴 했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와 친정은 모든 것을 꾹 참고 받아들여야 했어요. 결혼식 당일날도 저는 몸도 아프고 입덧도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물도 제대로 못 넘겨 엄청 힘이 들었어요. 신부 얼굴이 너무 아파 보인다고 메이크업 하는 사람이 얼마나 화장을 하고 또 하고 고쳤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저보다도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총천연색의 화려한 비녀를 꽂고서 자기가 주인공인 양 온통 활개를 치고 다녔어요. 아무튼 시작부터 마음에 쌓이는 게 많은 결혼 생활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말한 대로 정말 10원 한 장 주지 않았어요. 이건 자기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는 건가 싶을 만큼 그랬어요. 남편은 공부만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저는 임신 중이라 취직이 어려웠어요. 결국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저희의 경제생활은 친정이 모두 떠안게 됐어요. 친정 부모님은 임신한 제가 안쓰러워서라도 뭐든 보태려고 하셨어요. 저는 설마 처음에만 이러고 좀 지나면 시댁에서도 다만 남편 용돈이라도 주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반년이나 시댁에서 남편 용돈은커녕 아무것도 보태주지 않고 거기에 더해서 다음 학기 등록금까지 보내지 않자 저는 화가 났어요. 어머니 진짜 당신 학비 우리 집에서 내라고 하시는 거야? 당신 아들 공부하는 건데 그건 어머니가 주셔야지. 결혼 전에 엄마가 다 이야기했는데 왜 그래? 당신 친정에서 우리 생활은 다 책임지라고 했잖아. 그건 생활비 이야기지. 당신 학비까지 들어간 건 아니잖아. 그걸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되지. 내 공부는 우리 생활 아닌가? 아니, 얘기가 왜 그렇게 돼? 암만 그래도 당신 학비까지 친정에서 내라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네가 잘못 알아들어 놓고서는 이제 와서 너무하네 뭐네 그런 말을 하고 그래. 기분 좀 그러네. 당신도 당신이다. 아니, 어머니 뜻이 그런 거 알았으면 당신이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장학금이라도 탈 생각을 해야지. 아무리 학생이라도 집에 부인이 배 나와서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게 돈 한 푼 어디서 불려올 생각을 안 해? 저는 어머니한테도 화가 났지만 남편의 태평무사한 태도와 뭐든 친정에서 받으려는 심보가 더 기분이 나빴어요. 지금 벌써 이거 갖고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 형은 형수 집에서 돈 다 대줘서 미국에서 박사까지 했는데 내가 유학을 간다고 했어. 박사를 한다고 했어. 그냥 한국 대학원 공부 갖고 벌써 이렇게 잔소리야. 그건 형님네 일이고 우리는 우리지. 아니, 그런데 어머니는 아주버님도 당신도 왜 다 친정이 책임지라고 하는 거야? 형님도 결혼 전에 그거 알았어? 나나 형이 잘 돼서 혜택 보는 건 어차피 당신하고 형수잖아. 내가 잘 되면 당신이 그 덕에 편하게 사는 거니까. 형도 국제 변호사 돼서 형수 맨날 사모님 소리 듣고 살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니네 집이 좀 사니까 사위 잘 되라고 해주라는 건데 그 정도는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도 교수가 돼서 당신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게. 진짜 교수가 되고 싶으면 박사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공부하면 안 돼. 그것도 다 돈으로 되는 거 아니니까 공부 좀 해. 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면서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랑 남편이 너무 당당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먼저 생겨서 한 결혼이니 다른 말 나올까봐 더 신경 쓰이기도 했고 기왕 결혼한 거 모든 걸 좋게 생각하자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딸 가진 죄인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니? 사돈이 그런 계산이 빠른 양반인가 보다. 어쨌든 박서방이 얼른 공부를 끝내야 교수든 회사원이든 될 테니 일단 그것만 생각해보자. 라는 친정엄마 말씀에 저는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직업만 생기면 그동안 친정에서 해준 만큼 갚아드려야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어요. 노후 통장도 하나 마련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고요. 남편은 생활비에 자기 용돈에 학비까지 보내주는 친정에 고맙다는 말 한 번을 하지 않더군요. 시어머니는 그건 당연한 거고 시댁 잔치나 제삿날에 친정에서 과일이나 음식을 보내지 않으면 대놓고 뭐라고 했어요. 자기 엄마가 친정이 모든 걸 내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남편이 고맙게 생각할 리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시댁에 갈 때마다 남편을 앉혀놓고서 니네 내 땅이라도 받고 싶으면 지금부터 잘해. 너 공부한다고 집에 오는 거 뺀질거리지 말란 말이야. 어차피 내가 가진 거 나 죽으면 다 니들 거 되니까 나 살아서는 니네가 가져갈 생각은 하면 안 돼. 라며 나보고 들으라는 듯 늘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친정 돈으로 모든 생활을 하는 게 불만인 걸 알고서 아예 제 입을 막으려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런 가운데 시간은 흘렀고 어느덧 산딸이 돼서 저는 예쁜 딸을 낳았어요. 친정에서는 다들 축하한다며 꽃다발에 과일 바구니에 산모한테 좋다는 온갖 것을 다 보내주시고 아이 선물까지 해줬지만 시어머니는 콧배기도 비치지 않았어요. 안사도는 바쁘신 거냐? 아니면 어디가 편찮으신 거야? 자기 친손녀가 태어났다는데 어떻게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 라며 친정엄마가 남편한테 한 소리 할 정도였죠. 그때까지는 엄마나 아빠는 시댁에 대해 남편한테 단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남편도 이번에는 자기가 생각해도 좀 너무했는지 병원에 있는 전화로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다음날 마지못해 병원에 오셨더라고요.
자기 심기 불편하다고 얼굴에 아주 써붙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우리 집은 아들 아니면 손주로 쳐주지도 않아. 네가 우리 대 이어줄 남자애도 아니고 그까지 기집애 낳았는데 내가 꼭 와서 너를 봐야 되니? 라며 기야말 말만 쏟아놓고 그냥 가버리더군요. 빈말이라도 축하한다고 하지도 않았고 말 그대로 빈손으로 왔다 갔어요. 마침 엄마가 자리를 비웠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시어머니랑 한바탕 싸움이 났든지 엄마가 열받아서 기절하셨을 거예요. 저는 아직 아프고 힘들 때라 화도 내보지 못했어요. 딸이 태어난 후에도 저희 생활을 돌보는 건 온전히 친정 책임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 1년이 돼서 돌잔치를 할 때도 친정에서 전부 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아이 앞으로 금반지를 그것도 14K 하나를 남편 통해서 달랑 보내고는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아예 포기하시고 남편이 내미는 돌반지도 제대로 확인 안 하시고 아이 앞에 놓으셨어요. 저는 돌잔치를 하고 나서 뭐라도 일을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더는 친정이 미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제 전공이 첼로여서 저는 대학에 나가는 친구들 도움으로 조그마한 스튜디오를 얻어 입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어요. 제가 아침 일찍부터 레슨을 하는 날도 많아서 남편은 제가 나갈 때에 맞춰 같이 아침을 먹고 아이를 챙겼어요. 남편도 학교에서 수업이 있는 날에는 친정 엄마가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셨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남편이 아이를 보다가 제가 집에 오면 남편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나름 생활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대바람부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당장 오라고 하는 거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댁에 행사나 잔치도 없고 제사도 없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궁금하더라고요. 서둘러서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쓰레기통을 제 머리 위에 쏟아붓는 거였어요. 야, 내 아들이 니네 집 도움이야? 네가 감히 밖으로 나돌면서 내 아들한테 애를 키우게 만들어? 왜? 니네 친정에서 이제 돈 못 주겠다고 그러디?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친정에서 돈 주시는데 제가 받기만 하는 게 죄송해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세영이 제 자식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 세영이 아빠예요. 아빠가 자식 돌보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설득하려고 애를 썼어요. 나는 일한답시고 지 남편한테 밥 챙겨 먹게 하고 애 보게 만드는 거 딱 칠색이다. 내가 결혼 전에 말했지? 니네 친정 먹고 살만하니까 결혼 허락하는 거라고. 여자가 뭐 좀 해보겠다고 나대면 남편 꼴 우스워지고 집안 기강 흐트러지는 거 한순간이야. 돈이 없으면 콩나물 사다가 밥 비벼 먹어. 그게 싫으면 친정에 돈 달라고 하고 앞으로 절대 나돌지 마. 나한테서 재산 개미 눈물만큼이라도 얻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몸에 붙은 쓰레기를 대충 털어내고 얼이 빠져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딸아이는 혼자 방에서 목이 터져라 울고 남편은 집에 없더라고요. 아이를 안아서 달래고 있었더니 남편이 비닐봉투에 맥주를 잔뜩 싸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당신은 어딜 갔다 있제 와. 애는 울었었는데 장모님도 전화 안 받고. 아주 미치는 줄 알았네. 걔는 왜 뻑하면 우는지 모르겠다. 아, 스트레스 받아. 나 지금부터 축구 볼 거야. 말 걸지 마. 저는 태평하게 TV를 켜는 남편을 거실에 놔두고 아이와 방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어요. 너무 서럽고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어요. 내가 왜 빨리 아이를 가져서 이런 수모를 당하나 그런 마음도 있었죠. 미안하다 세영아. 세영이 탓이 아닌데 엄마가 너무 속상하니까 별 생각을 다 하네. 저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아이를 다시 재웠어요. 결국 저는 첼로 스튜디오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다시 집에서 아이만 키우게 됐어요. 엄마는 제 사정을 눈치채시고 스튜디오 잘 관뒀다고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아직 엄마 아빠 능력 있잖아. 걱정하지 말고 아이 좀 클 때까지는 그냥 우리한테 맡겨. 아빠도 뭐라고 안 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진짜 너무 미안해. 그 사람 공부만 끝내면 다시 레슨 시작할게. 하지만 그 말이 지켜지기까지는 4년 반이 더 걸렸어요. 남편은 그제야 박사학위를 받고 그 해부터 대학 강의를 나가면서 연구소에서 일하게 됐어요. 이제야 저는 친정의 자식 노릇을 하게 됐다고 기뻐했어요.
축하하네 박서방. 그동안 공부한다고 고생하더니 이렇게 좋은 날이 오네. 감사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이렇게 좋은 데서 식사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남편도 저희 부모님한테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빈말일지 몰라도 그게 어찌나 좋던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친정아버지는 퇴직을 고민하고 계시던 시기였는데 좋은 날 그런 말 안 하신다고 두 분 다 내색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댁에 갔더니 자리에 앉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니네 친정은 좀 너무한다. 현우 취직했는데 입 싹 씻는 거니? 앞으로 사위덕은 다 볼 거면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호텔에서 같이 식사도 했고 이 사람 비싼 양복도 맞춰주셨는데요. 우리 현우가 어디서 밥도 못 얻어먹고 다녀서 밥을 사주니? 입을 옷이 없을까봐 그래. 출근할 때 부끄럽지는 않을 외제차하고 그럴듯한 시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어머니, 그동안 친정에서 저희 때문에 쓴 돈이 얼만데 그러세요. 어머니 말씀대로면 이 사람 지금도 외제차 타고 시계도 좋은 게 몇 개인데요. 현우가 니네 애비처럼 일반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공학연구소야. 자그마치 공학연구소. 학교에서 애들도 가르치고 그리고 나한테 물려받을 재산이 얼만데 그걸 아까워해. 앞으로 니네가 받을 게 더 많은데 그걸 썼다고 생색내는 거냐? 네 윗동선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모자라다고 하면 모자란 거 채우는데 너는 내가 무슨 말끝마다 그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다. 저는 딸을 아는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났어요. 남편은 저랑 어머니의 대화가 안 들리는 건지 못 들은 척 하는 건지 앉아서 TV만 보며 과자를 먹더라고요. 정말이지 그 과자 봉투를 머리에 확 뒤집어 씌우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남편이 취직을 해도 이러면 평생 친정돈으로 먹고 살라는 건가? 답답하고 힘들어졌어요. 친정 부모님은 외제차는 못 뽑아줘도 국산차는 좋은 걸로 뽑아준다며 그 사람 출근 전날 차를 보냈더라고요. 아버지는 그 다음날 퇴직을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출근을 시작하고 한 달이 되도록 친정 부모님이 사준 차를 안 타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끼는 건가 싶었는데 차에 덮개도 제대로 안 씌우고 누가 긁고 지나가도 신경을 안 쓰는 걸 보고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당신 왜 우리 아버지가 사준 차 안 타? 나 국산차 많이 안 몰아봐서 낯설어. 그리고 괜히 주변에서 날 어떻게 볼지 신경 쓰이고 그러네. 그래서 좀 낡았어도 전에 타던 외제차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모양 빠지는 거 별로잖아. 아무리 그래도 당신 생각해서 사주신 건데 관리라도 잘해. 그리고 연구소 다니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차에 신경 쓴다고 그래? 아무튼 내가 불편하다니까. 지네 부모가 사준 거 안 쓴다고 되게 뭐라 그러네. 어디서 색깔도 촌스러운 거 뽑아갖고 와서 사람 짜증나게. 뭐가 어째? 지금 그게 장인장모한테 할 소리야? 사실이잖아.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신경 쓰이면 당신이 관리해. 집에서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 바람에 남편하고 대판 싸웠어요. 제가 집에서 하는 게 없다뇨. 지금까지 자기 뒷바라지 다 하고 힘들지 않게 하려고 자기 핏줄 키우는 것도 눈치 보면서 했는데 말이죠. 내가 이 집에 얹혀 사니? 우리 친정돈 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살았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나 당신 입에서 먼저 장인 장모 용돈 드리자는 말 나오기 기다렸어.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말도 한마디 없고 적반하장으로 차가 촌스러워서 못 타? 진짜 웃기고 있네. 와 진짜 남 안 하는 내조라도 했나. 더럽게 유세 떠네. 형수님이 진짜 교양도 있고 진국이었네. 내가 아주 똥 밟았어. 라더니 그 길로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고 다음날 퇴근 후에도 집에 오지도 않았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 사람 연구소로 연락도 해보고 전화도 기다렸지만 그럴 필요가 없겠다 싶어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셨어요. 야, 너 여기 당장 도장 찍어. 이혼해. 막말로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뭐 한 게 있어? 아들을 낳기로 했어. 현우 유학을 보내서 근사한 학력을 만들어줬어. 고작 한 거라고는 대학원 졸업하고 취직시킨 거잖아. 네가 빨리 부려먹으려고. 그리고 니네 애비 엊그제 퇴직했다며? 지금도 내 아들 취직 선물을 국산차밖에 못 타주는 양반이? 앞으로는 내 아들 먹여 살릴 수나 있겠니? 그럼 내가 왜 널 더 보고 있어야 되냐? 나는
우리 상대가 되는 애만 재산 물려줄 거야. 너네는 내 거 받을 자격이 없어. 네 딸한테 내 덕 보게 할 생각 하지 마. 이런 게 진짜 등골 빼먹고 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보다도 너무 지긋지긋하니 당장 헤어져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이태껏 살아온 게 너무 분하고 억울했지만 그렇다고 더 참고 살다가는 저만 더 불행해질 것 같았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말하자면 저도 시어머니 돌아가시고서 재산 물려받으면 이렇게 고생한 거 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면서 사람이 돈만 있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게 더 괜찮은 인간도 아니라는 거 너무 똑똑히 보고 배웠고 제 딸은 그렇게 크지 않길 바랐어요. 저는 이혼 도장을 찍으면서 소송을 해서 남편한테 위자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혼은 여자한테 더 불리했고 여자가 더 남들한테 눈총받기 일쑤였거든요. 또 저는 혼전 임신을 했다는 게 계속 딱지처럼 붙어 다녔어요. 미국에 있는 아주버님 가족 딱 한 번 만났는데 그때 형님도 은근히 제 혼전 임신한 걸 빈정거리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 저로 하여금 떳떳하게 소송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친정이 남편을 빨리 취직시켜서 그 덕이나 보려고 한다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며 짐도 제대로 못 챙겨서 나왔어요. 나가기 전 남편한테 전화를 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통화를 거절하더군요. 저는 친정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아이를 꼭 안고 눈물을 안으로 얼마나 삼켰는지 몰라요. 친정에 오니 아버지는 여기저기 다른 직장을 알아보러 다니셨고 엄마도 값이 나가는 걸 전부 처분하고 결혼 예물도 내다 놓으셨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 집에 돈을 대준다고 무리를 좀 하셨던 거였어요. 아버지 월급이 많기는 했지만 저한테 그냥 생활비만 주는 게 아니라 사위 용돈에 학비까지 전부 대주고 외손녀 선물까지 신경 쓰셨으니 집에 있던 돈도 없어지는 게 당연했죠. 게다가 여동생 대학 등록금도 보태셨으니까요. 저는 집에 너무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저는 일단 되는 대로 친구들을 통해 학생들을 받아서 레슨을 했고 집 근처 음악학원에도 취직을 했어요. 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부부터 해보기로 한 거죠.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답이 나오겠지 하며 학생들 가르치는 데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예중예고에 거의 다 붙었고 학원에서도 제가 잘 가르치고 학생들한테도 잘한다며 원장 선생님이 많이 좋아했어요. 보너스도 많이 받았고요. 결혼하고 6년 가까이 친정 부모님 돈으로만 살다가 제 힘으로 벌어서 집에 보태니까 당당하고 뿌듯했어요. 엄마, 그래도 내가 입소문이 나서 학생들 개인 레슨이 많이 생겼어. 다음 달부터는 좀 더 많이 보탤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같이 조금만 힘내자, 엄마. 이런 말하는 게 너무 염치없긴 한데 내가 이렇게 쫓겨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동안 엄마 아빠가 쓴 거 어떻게든 돌려받고 그 집에서 나오든지 했어야 됐어.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그 돈 돌려받을 생각으로 니들 준 거 아니야. 어쨌든 그것 때문에 너하고 세영이가 그동안은 편히 살 수 있었잖아. 네 말대로 우리 조금만 힘내보자. 또 좋은 날이 오겠지. 그동안 우리 세영이는 힘든 거 모르게 잘 키우자. 엄마의 말씀은 제게 너무 큰 위로와 격려가 됐어요. 3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음악학원을 인수했고 아버지는 전 회사에서 이사를 하시던 분이 차린 기업에 고문이사로 들어가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은 다시 안정을 찾았고 딸아이도 갈수록 예쁘게 컸어요. 얼마 후 저는 아버지 회사 거래처인 외국의 기업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건너 아버지한테 선자리가 들어왔고 엄마가 만나보길 원하셨거든요. 경환이가 결혼이라면 학을 뗀 거 잘 알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이면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선자리에 나가서 남자를 만나보니 생각보다 더 수수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한 번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비슷한 처지이다 보니
공감대 형성이 잘 됐고 부모님한테 말하기 어려운 것도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그 사람도 저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그래도 이혼을 모르고 사셔서 다 이해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경아 씨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속도 후련하고 이해받는 기분이 들어서 좋아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고 그 사람은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사돈 되게 원하는 거 없는 분들이세요. 오히려 주셨으면 주셨지. 그럴 분들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전시댁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남자는 저를 안심시켰어요. 하긴 남자 집도 여자 쪽에서 하도 돈해서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쩌면 비슷한 처지의 두 집이 이렇게 연이 되려고 만났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었죠.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됐고 친정 부모님도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초등학생인 딸이 이 상황을 받아들일지 걱정이 됐어요. 엄마, 나는 새아빠가 생겨서 좋아. 그 아저씨 아빠보다 친절하더라. 엄마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엄마 결혼 찬성이야. 고마워, 세영아. 엄마가 너한테 더 잘할게. 나 어릴 때였지만 할머니가 엄마한테 못되게 군 거 다 알아. 라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제가 거기 살면서 어린 딸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준 건지 그동안 잘 몰랐거든요. 딸도 어린 나이에 할머니만 오면 눈치 보고 아빠랑 둘만 있을 때에는 발소리도 못 내고 있었다는 걸 알고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밤새 딸을 안고 자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양가 모두의 축복 속에 재혼을 하고 저는 다음 해에 딸을 낳았어요. 아버지는 회사에서 계속 이사로 자리를 지키셨고 남편도 계속 승진을 해서 독일 본사로 옮길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중학생이 된 딸은 아빠처럼 된다며 영어와 독어 공부를 열심히 했죠. 둘째 딸은 저를 닮아서 음악에 소질이 있었고요. 아이들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저한테 큰 음악학원을 인수하지 않겠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김 원장님, 학원 운영 능력이 보통이 아니신데 같이 해봤으면 해요. 제가 혼자서 할 자신은 없고 딱 원장님 같은 분이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며 그 학원을 받은 원장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많은 아이들을 레슨해서 예고에 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긴 했어요. 저는 이 일을 남편한테 상의했어요. 그럼 일단 시작해봐. 독일에 들어가는 건 나중에 해도 돼. 근데 당신도 그거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닌데 괜찮겠어? 실은 세희가 자기 지금 독일 가면 친구랑 헤어진다고 싫대. 그것도 그렇고 당신도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니까 좀 미루면 어떤가 싶어. 나보다 선배도 있어서 내가 안 될 수도 있어. 저와 남편은 그럼 먼저 2년 정도 해보자고 하고 그 원장한테 같이 해보자고 연락했어요. 남편은 저희가 같이 할 사업 계획서와 계약서를 꼼꼼히 봐줬고 서로에게 불공평한 게 없는지도 살펴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서로 불만이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고 학원을 인수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러 부동산으로 갔어요. 학원 원장은 상가짜리 주인은 따로 있다며 자기도 그만두지만 그 주인도 자리를 파는 거라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더군요. 저희가 상가짜리 주인을 기다리는데 30분이 넘어도 오지를 않더라고요. 저희가 다른 날 올까요? 일정도 있는데 너무 기다리는데요. 라고 제가 말하자 중개사는 당황해서 연락을 했어요. 그때 마침 웬 할머니가 불이 나게 부동산 안으로 들어왔어요. 차가 너무 막혀서 생각보다 늦었어요. 라는 목소리에 저는 완전히 얼어버릴 뻔했어요. 진짜 꿈에도 다시 만나기 싫었던 시어머니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저를 몰라보다가 나중에 알아보고는 입을 다물지를 못하더라고요. 네가 여기 어떻게 왔어? 왜 여기 있는 거야? 이분들이 그 상가 계약할 분들이에요. 라고 중개사가 말하자 시어머니는 눈이 동그래져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원장님, 이 자리 다시 생각해보죠. 저는 안 하겠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왜요? 저분하고 혹시 아는 사이세요? 그런 건 말도 하고 싶지 않고요. 다른 학원 봐두신 데 있으면 하고 아니면 정말 죄송하지만 없던 일로 하죠. 저 여기는 못합니다. 아이, 갑자기 왜 그러실까? 여기 사장님이 늦으셔서 화나셨나? 라며
중개사가 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다 뿌리치고 나와버렸어요. 물론 그 상가를 사고팔고 하면 끝나는 거고 다시 시어머니와 볼 일도 없겠지만 그래도 엮이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세영이 얼마나 컸는지 궁금하구나. 세영이랑 좀 만나야겠다. 갑자기 왜 이제 와서 그러시는데요? 어머니가 세영이 딸이라고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때야 그때고 지금은 세월이 지나니 궁금해지는구나. 내 핏줄인데 안 보고 싶을 리가 있니? 그렇게 말하니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딸한테 친할머니가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 갑자기? 그럼 만나보지 뭐.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데 저는 걱정이 돼서 잠을 설쳤어요. 그래도 나한테 못된 말을 한 것처럼 딸한테는 안 그러겠지 했지만 시어머니가 딸이라고 무시했던 걸 생각하면 겁이 났거든요. 저는 딸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결국 만나지 말라고 말렸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안 만나면 계속 또 만나자고 할지도 모르잖아. 내가 만나보고 계속 봐도 좋은지 어쩐지 결정할게. 라는데 어찌나 어른스러운지 제가 그동안 딸을 너무 어린 애로만 생각하고 있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서 저는 몰래 따라가서 두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들릴 구석에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딸을 보더니 반갑게 웃으며 손을 잡더라고요. 그리고는 딸이 먹겠다는 음료수와 빵을 시켜주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너 태어났을 때부터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살던 데가 할머니가 마련해준 집이야. 그러니까 할머니 덕에 네가 먹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거 네가 잊지 말고 이 할머니한테 갚아야 돼. 네가 엄마한테 말 좀 잘해서 학원 계약 좀 되게 해줘. 언제 또 사람이 나설지 모르는데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거든. 지금 따로 산다고 해도 너랑 우리는 같은 가족의 일원이야. 그러니 우리 가문을 위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게 이 할머니한테 네가 어릴 적 은혜를 갚는 길이다. 아니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지 화가 치밀었어요.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쫓아가려는데 딸아이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학생은 공부 잘하면 그게 어른한테 은혜를 갚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 지금 공부 잘하고 있어요. 저희 반 1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더 할머니한테 갚을 건 없어요. 그리고 할머니 상가는 할머니가 엄마랑 협상을 잘하세요. 어른들 할 일을 저한테 떠넘기는 것도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새는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시키니? 공부 잘하는 건 좋다만 그게 할머니한테는 별 소용이 없잖아. 할머니한테 도움이 되는 걸 해줘야지. 라는데 갑자기 어디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르신.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 옆으로 다가갔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을 보더니 표정이 험악해졌죠. 이게 무슨 일이야? 오늘 세영이 너만 나오는 거 아니었어? 저 사람이 지금 네 아빠야? 네, 제가 세영이 아빠 맞습니다. 아이가 친할머니 만나러 간다는데 이 사람이 밤새 잠도 못 자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해하더군요. 친할머니인데 왜 그러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몰래 와봤더니 집사람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런 할머니를 내 소중한 딸이 만날 걸 생각하면 저도 그랬을 겁니다. 뭐라고? 친핏줄이 아니라 그런가 애 교육이 안 좋은 말만 하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애가 뭘 보고 배웠겠어? 할머니가 어른다워야 아이도 존경을 하죠. 저는 세영이가 틀린 말 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예의 바르게 말 잘했고요. 무턱대고 자기네 집사람이니 엄마한테 말해서 상가 계약하게 만들라는 게 자기 손녀한테 할 말씀은 아니죠. 뭐가 어째? 내가 그럼 틀린 말 했어. 내가 마련해준 집 아니었으면 지가 어디서 편히 자고 먹고 살았겠어? 할머니 집 없었으면 우리 외할머니가 다 해줬겠죠. 집 빼고 다른 거 다 외할머니가 해주셨잖아요. 엄마랑 제가 아예 외할머니 댁 들어가니까 더 편하고 좋던데요. 라고 딸아이가 똑부러지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었어요. 참 가관이다. 너 남의 집 손녀를 이렇게밖에 못 키웠어? 그리고 치핏줄은 할머니 만나러 나오는데 몰래 쫓아오기까지 해? 집안 꼬라지가 이러니 애도 어른한테 말대답이나 하고 말이야. 당신처럼 사돈 집에 자식들 인생 전부 얹어서 살게 하는 사람이 집안 꼬라지 운운해요? 당신 왜 저 이혼시켰어요? 우리 아버지 퇴직하고 더는 당신 아들 먹여 살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혼 서류 갖고 와서 도장 찍게 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당신 상가를 사라고? 이러니 내가 당신 상가를 사고 싶겠어? 이렇게 엮이는 것도 짜증나는데. 내가 진짜 당신 같은 양심 없는 사람한테 휘둘려서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 아들 대학원 학비까지 다 냈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도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 양육비 한번 보낸 적도 없고 여태까지 보자고 한 적도 없으면서 지 상가 팔아야 되니까 애를 만나고 싶다고 해?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요.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반박을 하자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수근거리며 시어머니 흉을 봤어요. 시어머니는 창피해서 먼저 나갔고 저와 남편도 딸을 데리고 나왔죠. 그랬더니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 앞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럼 내가 직접 말할게. 그 상가 네가 좀 샀으면 좋겠다. 시세보다 좀 덜 주고 살 수 있겠니? 제가 너무 열이 받아 막 뭐라고 하려는데 남편이 나섰어요. 어르신, 그만하시죠. 이 사람이 싫다는데 다른 좋은 분 알아보세요. 당신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니까 좀 빠져! 라며 남편한테 괜히 화를 내더라고요. 할머니, 우리 아빠한테 그러지 마세요. 할머니는 저 딸이라고 손주 취급도 안 하고 아빠도 저 보살피는 거 맨날 귀찮아 했잖아요. 아빠는 저한테 한 번도 그러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할머니 집 사람이 아니고 여기 엄마 아빠 가족이에요. 앞으로 저도 안 만났으면 좋겠고 엄마도 괴롭히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부들부들 떨더니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예, 그러지 말고 우리 나서는 사람 있을 때 그거 팔아야 돼. 좀 사면 안 되겠니? 네, 싫어요. 저 그게 뭐가 됐든 더는 당신 집안하고 엮이고 싶지 않아요. 당신한테 도움되는 일 하기도 싫고요. 저를 욕하려면 하세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제 손을 놓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돼서 가버렸어요. 알고 보니 큰 며느리가 더는 이렇게 못 산다고 이혼하겠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재산을 나눠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전 남편이 재혼을 했는데 그 여자 집에서 자기네가 남편 필요한 거 다 해줄 테니 같이 골프장 투자를 하자고 해서 전부 들어먹고 도망갔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큰며느리한테 도움받으려고 했지만 오랜 시간 한 맺힌 큰며느리는 연락을 끊고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렸고 큰아들하고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더라고요. 전 남편도 회사 그만두고 골프장 사업한다고 했다가 완전히 당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앞으로 남은 상가 하나 처분하려고 저렇게 애를 쓴다는 거였어요. 상가야 시간이 걸려도 또 사겠다는 사람이 나오겠지만 부동산 경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운가 보더군요. 당장에 먹고 사는 게 막막해질 정도라니 정말 사람은 자기가 한 대로 다 돌려받는다는 걸 실감했죠. 그 후 한참을 소식도 모르고 살다가 시어머니랑 전 남편은 지방 어디로 내려가서 힘들게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큰아들 집하고는 여전히 연락이 안 된다더군요.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그 집 소식은 듣지 못했어요. 저는 그 원장과 같이 사업하기로 한 걸 접고 몇 년간 아이들과 함께 남편 본사가 있는 독일에 있다가 들어왔어요. 지금은 아이들도 다 커서 각자 자기 할 일 잘하고 있고 저도 남편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요.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